예,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에는 대구시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지금 현재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 지역 선거 경선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이었죠. 대구 지역에서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 간의 감정 싸움도 있었습니다.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그때 상황도 좀 얘기를 좀 듣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아이고, 뭐. 예. 현장에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예. 이게 지금 후보는 오는 토요일 날 결정이 되는 거죠? 예, 내일 모레 이제 그 발표가 되고요. 예. 오늘은 모바일 투표를 끝낸 상황입니다. 아, 벌써 투표는 끝났어요. 모바일 투표는 다 끝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투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또 그리고 네. 일반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와 예. 그다음에 당의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가 오늘 있었고요. 예. 내일은 이제 여론조사와 ARS를 통한 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출마의 변부터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대구시가 네. 그 이후에 제가 그 공직 생활도 경북도청에서 한 4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네. 이후 외부에서 바라본 대구시는 좀 이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특히 이제 주민들의 그 생산 내지 소득이 줄어들고 도시 규모도 점점 축소되며 인구도 줄어드는 그런 네. 쇠락하는 도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공직 생활과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모아서 네. 대구가 다시 변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으로 대구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들의 그 판단을 맡겨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같이 이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 또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제 TV 토론 했었잖아요. 네. 예. 뭐, 이 TV 토론에서 홍준표 의원과 좀 감정 싸움이 좀 있었어요. 못됐다, 예의 없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김재원 후보도 모욕적이다, 예의 없는 게 누구냐 이렇게 맞불을 놓으셨는데 좀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후보님은 뭐 대선 국면에서의 TV 토론 때도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평소에도 조금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네. 뭐 특별히 이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함께 경선 후보로 나온 상대 후보에게 그냥 못됐다, 또 더한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썩 훌륭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 경선으로 오는 과정에 두 분 사이에 좀 감정의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의 문제이죠. 최소한의 인간 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 단일화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네. 근데 결렬이 됐고 또 이때도 또 유영하 변호사가 또 예의 없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예의 없다고 말한 거는 제가 단일화의 조건을 미리 언론에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이 네. 그것이 좀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일화의 조건이나 방식을 공개한 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당내의 경선 규칙에 따라서 먼저 예선전을 치르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네. 뭐 그것을 가지고 예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그 자신은 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몸이 묶인 입장이라서 사퇴할 수 없으니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TV 토론까지 거치면서 보면서는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유영아 후보의 목표가 대구시장이 아니라 자신 지금 주거지로 거처를 정한 수성울지역의 보궐선거 출마가 아닌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후보 단일화가 되어서 우리끼리 그 경합을 벌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겨버리면 보궐선거 기회가 없어지니까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뭐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해놓고 와서는 뭐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는 지금 대구시장 선거보다는 대구 수성을에 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그렇게 보일 만큼 계속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여왔죠. 뭐 사실 그 주거지를 정한 거라든가 또 TV 토론에서도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물으니까 뭐 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 분이 나서셨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홍준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대구 수성을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보궐선거에도 나서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뭐 대구시장 그 당내 경선에 오로지 매진해야 되지. 지금 뭐 제가 낙선한 걸 전제로 다음 계획을 만드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유영아 변호사는 박심을 대변한다. 또 김 전 최고위원, 김 전 최고위원은 윤심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이 시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감히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와는 그래도 인간적이든 또는 정치적이든 가장 깊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으며 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제가 이제 대구시장으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도 그 점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중앙의 요직을 임명받기로 하고 대구시장 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잠깐 돌았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셨죠? 그것을 이제 그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다른 후보 측에서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헛소문을 낼 수는 있는데 있지도 않는 사실을 그렇게 공개를 해서 오늘도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김재원 후보가 사퇴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저에 대해서는 투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저희 캠프에 물어오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으로 뭐 한 표라도 얻어보려는 그런 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또는 뭐 그것이 실제 도움이 될지는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자 본인께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도 이것을 믿는 유권자들이 그래도 있군요. 아니 이제 제가 언론에 공개를 했지만 모든 분들이 그 언론 보도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옆에서 이른바 3인성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와서 김재원 사퇴했다 하면 진짜
사퇴한 줄 알죠. 선거 때는 그런 헛소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각 당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선을 시작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실 정치권의 관심은 이곳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검수완박에.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로서는 이 상황이 좀 부담스럽지요. 뭐 정치 이슈가 지금 워낙에 강하게 밀어닥치고 있으니까 사실 후보자들이 특히 저같이 이제 광역 그 단체장 선거에 나온 사람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여론의 그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여론의 그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네. 중앙 정치권의 이슈가 너무 도배를 하고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마침 투표율도 한 저희 그 대구 광역시장 당내 경선의 투표율이 한 41%라고 하는데요. 네. 좀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민주당의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박병석 의장에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것을 지금 현재의 여당 정치인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는 자신들이 정권을 내주겠다고 하는 발상을 한 것인데요. 네. 전 세계에 이런 정치 세력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숫자가 많아서 뭐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 법률안으로서 그것이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이 민주당의 엽기적인 행위를 그냥 용납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왜 저렇게 바보짓을 하는지 민주당이 왜 저렇게 이성을 잃었는지 양양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전부 교도소에 가야 될 걸 걱정을 하는 것인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분들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잠못 의아합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이 바보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네.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는 좀 힘들고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기 힘들고 회기 쪼개기로 법안을 처리할 네.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병석 네. 그러면 지난번에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무렵에 공직선거법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기 쪼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처리가 되었는데 그때 처리된 수사권 조정법은 사실 만약에 지금 현 정권에서 원하듯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자신들이 또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둔다고 하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오늘날 왔는데 네. 사실 회기 쪼개기까지 편법을 동원해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나 또 형사관계법을 처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저항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 회기 쪼개기 박병석 의장이 수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병석 의장은 굉장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끝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분의 인격이나 그동안 그분이 보여온 의회주의의 측면에 보면 저는 오히려 여당을 설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다는 얘기인데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